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써 단식 일주일째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명분도 실리도 없는 단식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각종 현안에 대해서 민영삼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제 뭐 가을로 계절도 접어드는데 네. 어떻게 여름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 이제 밥은 굶지 않고 그러면 네, 됐죠. 하루 세끼 삼시세끼 잘 먹으면서 챙겨 드시면서. 잘 버텼습니다. 아, 네. 그런데 네. 어제 오늘 너무 덥네요. 아, 그렇죠. 네, 최근에 네. 더워졌는데 더위가. 아, 이렇게 많이 드시면 어떡합니까? 한쪽에서 굶고 계시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늘로써 일주일째 단식을 맞았습니다. 네. 뭐 야심차게 시작은 했지만 지금 효과가 신통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예. 단식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단식을 하면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 네. 목표가 있어야 되고 단식은 우리가 흔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면은요. 약자가 갖는 최후의 의사표시 수단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그 아일랜드 독립을 위해서 보비 센즈인가요? 네. 그분은 그대로 사망했어요. 사망했어요. 그대로 그때 몇 명이 사망해버렸지 같이 않습니까? 사망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네. 그 지방자치제를 얻기 위해서 예. DJ의 단식, 네. 그 다음에 YS YS 대통령의 진짜 그 최장 네, 단식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비하면은 일단 목표가 불분명해요. 그렇죠. 이거 방탄 당식 아니에요? 방탄 단식? 그러니까 개인의 네. 보신을 위해서 네. 밥을 굶는 참 아이러니한 단식입니다. 그러니까 새고랑 안 찰라고 네. 하는 건데 이제 그 명분이 목표가요. 네. 국민적 공감을 못 얻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원군들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원군들을 모아야 되는데 잘 안 모여요. 네. 저기 집회를 하고 네. 뭐 하면은 잘 안 모이고 네. 그다음에 그 와가지고 네. 이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네, 네, 그렇죠. 어제 왔지 않습니까? 네. 와가지고 쓴소리 하고 갔어요. 그렇죠. 오히려 입법 독주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다 이런 게 잘못이 아니라 상대적인 건데 네. 뭐 또 당신 혼자만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하고 가서 좀 원군도 없고 그렇죠. 목표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불분명하고. 명확치가 않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일종의 몸 만들기가 아닌가 아, 이럴 정도로 그 국민 조롱감이 되고 있다. 아.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야 제명인의 마을 단식은 참 특이하구나. 특이하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런 단식은 처음 보는데 보통 단식하면 정말 천막이든 아니면 뭐든 거기 들어가서 맞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으면서 힘들게 막 네. 이렇게 뭐 거의 이러다 나중에 막 거의 눕기도 하고 못 참고 겨우 물만 먹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는 네.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에요. 10시에 출근하셔가지고 거기 있다가 밤 10시면 퇴근하세요. 아니, 나 출퇴근 단식은 처음 보며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뭐 각종 소금도 놔두고 네. 거기에 텀블러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찾아온 사람한테 농담도 하고 뭐 비장한 감이란 게 전혀 없어요. 뭐 그렇습니다. 이- 그래서 이게 무슨 단식이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그 해괴한 단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네. 야,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아. 조롱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자꾸 웃음거리가 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뻔뻔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건 뭐냐면은 자기의 이 구속을 늦추거나 네. 또 구속을 면탈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얼굴이 너무 두껍다. 아하.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을 너무 우롱하고 네. 사법기관을 진짜 조롱하는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표현이 거칠긴 합니다만은 너무 교활하고 좀 야비하다. 정치인으로서 아, 이거 이제 저는 그렇게 원장님 개인적인 저 개인적인 느낌이죠. 생각인데요. 정치인으로서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좀 그런 그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네. 그런 수법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서 제가 보면은 보통 단식을 5일 정도 하면 사람이 얼굴에 기름기가 뭐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얼굴도 핏기도 가시고 거의 막 초췌하고 힘도 없고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쌩쌩해요. 말도 그렇고 거기다 이분이 당뇨 증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원래 당뇨가 있는 분은 하루 이틀만 뭘 안 먹어도 완전히 그렇죠. 쓰러질 수 있거든요. 위험해요, 아주. 근데 이분은 뭔지 모르는데 정말로 멀쩡하시거든요. 이게 왜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혼수 상태 아시죠?
네, 혼수 성태. 예. 옛날 김성태. 예, 네. 진짜 단식을 해가지고 진짜 했죠. 그분 혼수 상태에 먹었어요. 가가지고 네. 이름이 합성어로 혼수 상태가 된 그러니까요. 예. 그 광 원내대표 혼수 상태 그분이 이제 그 증언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본인이 진짜 단식을 했대요. 네, 그리고 그분이 진짜 그때는 그 상대 당 측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죠. 네. 그쪽에서 사람들에서 24시간 CCTV 네, 감시했어요. 감시했대요. 먹나 안 먹나. 네. 그리고 그다음에 3일째인가 4일째 되니까 치킨하고 네. 피자하고 막 갖다가 아. 배달해줬는데 그러니까 냄새 맡으라고. 예. 그러니까 3일 지나니까 예, 예. 완전히 그 몸이 앉아있지도 못하고 너무 불편한데 그러니까요. 그때 배달이 와가지고 네.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좀 잔인하네요. 예, 예.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5일째 되고 하니까 나중에 뭐 내외 영양분이 안 되고 뭐 산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 공황장애 그런 비슷한 게 온대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현재까지 6일째인가요? 7일째 한 거 네. 완전히 가짜 단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물리적으로 해석을 이거 하는데. 퇴근해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퇴근해서 12시간 동안 집에 가서 뭐 합니까? 뭐 보양식을 드신지 어떤지 아니 뭘 몰라요.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이재명 대표가 워낙 치밀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단식 준비 단식일 수도 있다. 본격 단식은 빌드업 준비다. 과정이다. 예. 준비 단식이라는 거죠. 뭔가 먹으면서 계속 한 7일 열흘 몰입을 해가지고 하고 만약에 있는 이제 진짜로 영장 치고 뭐 이렇게 되게 할 경우에는 그럼 진짜 한다. 완전히 끊는 단식으로 그때부터가 들어가겠다. 진짜 그러면은 단식이다. 지금 현재 몸이 적응이 되기 때문에 이건 건강 단식이네요. 웰빙 단식. 그러니까 건강 단식이라니까요. 그 적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오더라 진짜 단식에 들어가면 이제 이 앞에 건강 단식 기간이 포함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장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YS 기록을 넘어서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오. 그러면 이제 사법당국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네. 사법당국에서 하더라도 네. 네. 국회에서 네. 저렇게 사람이 사경을 하면은 지경에 갔는데 어떻게 가게를 시키겠습니까?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네.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이재명 대표한테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네. 너무나 이러다가 치밀해서. 추석까지 가겠는데요? 예, 너무나 치밀해서. 이야. 그럼 추석에 가가지고도 추석 밥상 여론에 여론에 저렇게 그냥 이재명이 단식하는데. 아파서 죽어난다 저렇게 단식한다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방탄 단식이라는 얘기 쏙 들어가 버린다. 그렇군요. 네. 이야, 이거 무서운데요? 어떻게 네. 보면 웃을 일이 아니네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네.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여당에서의 비판은 당연한 거고 야당에서도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단식은 정치에 대한 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국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지자들은 또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다고 물론 그렇겠죠. 이재명 네. 대표 보면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네. 지금 여론은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요? 여론은 이제 냉랭하죠.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도 다 안 모인다니까요. 네. 예, 그 개딸들도 응원을 잘 안 하고. 괜히 갔다 같이 예, 그리고 단식하자고 희화화됐어, 그러니까. 희화화. 네. 그러면서 출퇴근 단식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정청래 의원은 동조 단식한다고 그러고 단식을 하긴 합니까? 단식을 동조 단식한다 하루 와가지고 하루 하고 건강이네요, 그것도. 그다음에 또 릴레이로 막 한다 하고 하니까 릴레이, 네. 이게 여론이 이제 따갑고 한 끼씩만 굶으면 되겠네요. 한 예. 끼씩만. 그래서 간헐적 간헐적 단식. 건강 간헐적 네. 단식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제 거꾸로 간헐적 폭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론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이제 네. 따가운데 문제는 당내란 말입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친명계 비명계 네. 어떤 계파에 따라서 네.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지만은 네. 진짜로 목숨이 네. 이태로울 지경까지 가게 되면은 예. 이 비명계도 목소리를 못 낸다는 거예요. 아. 이걸 제압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쉽게 네. 결말을 낼 수가 전망할 수가 없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단식 네. 투쟁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지장을 안 주겠다는데 말과 행동은 틀려요. 지금 두 번 이미 소환에 불응했고 지금 앞으로도 아마 단식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해요. 그럼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합니까? 조사도 못하고 그러면 조사 없이 영장을 쳐야 되는데 그러면 또 부당한 영장이다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우리 배성규 논설위원님 앵커님 네. 언론계에 한 30여 년 계시면 네. 숱한 정치인들 다 보시고
이재명 대표까지 보셨으면 네. 그 말을 믿습니까? 아, 이재명 대표 말을 믿어요. 수사에 지장을 안 주겠다? 수사에 지금 주장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건 이제 거짓말이고요. 네. 애드립인 것 같고 예. 이게 수사 당국이 분명히 사법 방해예요. 네. 사법 방해인데 이 소정의 절차를 진행시키기가 그렇죠. 상당히 힘들어지는 힘들어요, 상황으로 네.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속전속결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북 송금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네. 백현동 건 이미 조사가 다 끝나고 네. 본인이 또 왔다 다녀갔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지금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되게 웃긴 게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어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끌어왔는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도 지금 7월 말에 했던 게 9월 달까지 계속 제대로 안 열려요. 네네. 근데 이 와중에 변호인이 몇 번을 교체되고 하더니 지금 최근에 또 부인이 변호인을 임명했는데 그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 변호인이 뭐라 그랬냐면 이화영 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 증거로 부동의한다. 이건 뭐죠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네. 이렇게 그 침대 축구가 아니라 뭐 침대 수사합니까 뭡니까 하여튼 네. 재판을 완전히 그냥 뭐 침대 피의자 네. 아. 수사하면 수사 재판이면 재판 전부 다 하여튼 지연작전으로 네. 이렇게 가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최종 목표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내년 총선 전까지 1심 결론이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면 최소한 공천 완료까지. 네. 그게 4월 총선이니까 2월쯤에 공천이 완료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공천 완료할 때까지는 1심 결과가 안 나오게끔 네. 그렇게 하려고 전부 다 재판도 네. 수없이 많은 증인들 선택하게끔 네.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지연시켜왔죠. 그죠 공판 중심주의로 바뀌어가지고 검경 수사권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검찰 조선은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이 재판부에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인을 엄청 신청한 거예요. 지금 저 허위사실 유포 네. 그 선거법 재판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증인들을 엄청 재판했는데 그것도 지금 두 건인데 먼저 고 김문기 씨 아냐 모르냐 이 부분만 가 있지 그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이 부분은 지금 가지도 않았어요. 아하. 그렇게 해서 이화영 재판도 물론이고 이화영 재판은 이제 개딸까지 동원해가지고 네. 변호인들 바꾸고 막 이러고 국선 변호인 하고 이러면서 이건 이 재판 그 방법으로 또 지연시키고 네.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연시키고 또 이화영 씨를 뒤에서 뭔가 이 설득을 하고 자기를 끌어들여서 결국 진술 못하게 하는 그런 전술을 쓰면서 또 검찰 수사도 계속 뒤로 미루고 계속 지원해서 추석 이후에 보자 내가 지연 전술 성공할 걸 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이제 이 속담이 적용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른 생각나는 속담이 진짜로 한 도둑 10사람이 못 지킨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연 작전에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백신 이 부장 검사들 기라성 같이 네. 수사 검사 하지 않습니까? 그 재판부도 나름대로 다 사법이 있어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법에 쫙 깨고 있는 이재명 네. 거기다가 그 정치 이 술까지 다 네.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그 10사람 지켜봤자 소용없는 한 도둑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아, 참.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사과,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반대, 그다음에 국정 쇄신과 개각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윤 정부도 이거를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아, 요구사항에 뭐 개각이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데 네. 그게 안 맞는 건데 이제 오늘 아마 그 이제 이 격려하러 온 국회의원 중에 김용민 의원인가 탄핵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입에서 지금 탄핵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슬그머니. 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정쟁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이 그 단식을 몰아가고 계속해서 이제 요구 사항을 결국에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예. 이제 또 이제 그 후쿠시마 얘기를 이제 뭐 이재명 대표 끌어내고 있는데 예. 지금 보면 되게 웃긴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이 문제 이거에 있어서 이 북한이 뭔가 지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뭔가 후쿠시마 문제를 계속 집회하고 거기 선동하고 이렇게 하라는 지령문이 나왔어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보면 그 북한의 지령대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이 헬로윈 사태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나왔던 구호들 다 북한이 지령문에 나왔던 구호들이에요. 네. 도대체 이게 뭐죠, 이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네. 국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국회 정보위에서 네. 국정원이 보고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놀란 겁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진반 농반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네. 관해서 반대하는 이 전 지구상에 네. 세계 정당이 있대요.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 공산당, 조선노동당,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세계 정당이 더불어서 지금 이제 후쿠시마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은 현실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국내 지하망 조직에 네.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반대 네. 그걸 갖다 계속해서 그 고무시키도록 네. 그 참여해라라고 지령을 내렸다니까 이거 사실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민주당이 그 지령을 알았든 몰랐든지 간에 네. 그 같이 동조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그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지령문을 보면 위치까지 나와요. 일본 대사관, 광화문 인근 하라 했는데 실제 집회들이 광화문 사거리부터 태평로 이 일대에서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대사관 점거했어요. 대학생들이. 거의 지령문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헬로윈 때도 똑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지금 폐지되고 네.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 부분과 어울려 생각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북한의 지령으로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거 걱정하면은 또 민주당에서는요 색깔론이라고 그렇죠. 뭐 역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이념 뭐 논쟁 이런 걸 네. 떠나서 국가 보위 안보 차원에서 네. 확실하게 발본색원하고 네. 좀 민주당도 네.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후쿠시마 문제로 이제 막 뭐 시끄러운데 지금 수산시장들은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대요. 그리고 네. 전어축제가 아주 화량이라 그러고 네. 그러면 사람들한테 별로 안 먹히나 이런 그러니까 결국 괴담은 별로 안 믿는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오늘 또 재밌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민주당 지지층 93%가 나는 꺼리 낀다. 그래서 안 먹거나 아니 덜 먹겠다. 그랬는데 또 오히려 보수 지지층이나 중도층은 아니다 난 더 먹겠다. 아 이거 도대체 국민도 이제 완전히 편가나서 완전히 네. 반쪽 난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론 분열시키고 국민 편가르기라고 그러면서 네. 무슨 홍범도 네. 그 정률성인가요? 하여튼 그 이념 논쟁으로 가서 자꾸 국론을 불원시키고 편가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바로 네.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이 결과가- 전통은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져 와가지고 이건 지금 계속해서 그걸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의 양념 정치를 네.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개딸 정치로 계승을 해가지고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국민 편가르기 아니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팬덤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윤석열 정부의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네. 네. 한편으로 좀 과장돼서 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샘플에 있어서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서 또 성향을 네.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나 뭐 문재인 정부 때만 봐도 네. 저기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한다고 하는 게 20, 30%는 있었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결과를 네. 보면. 근데 지금은 보면은요.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 평가한 데서 90% 이상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해도 잘못했다. 뭘 해도 잘못했다. 예. 아. 이 정도로 완전히 갈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뭐 여론조사 과포화 얘기하다 그 얘기 네.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볼모가 돼버린 거예요. 예, 완전히 갈라져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중심 측이 이제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또 문재인 저 양산에서 계속 한 말씀씩 하고 그렇죠. 나오잖아요. 와, 나도 있어. 그분도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부분인데 퇴임 대통령이 저렇게 뭐 내 본인이 밤나라 다- 대추나라 그 자체가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부터 네. 그다음 내용을 보면 더 웃겨요. 네. 자기가 했던 거 네. 자기가 비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부터 여야 신경전이 거셌는데 이제 민주당 30의원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을 하면서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탄핵 소지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30의원이랑 민주당 의원들 오버한 거죠. 네. 그럼 무슨 국민 그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직권남용입니까? 그리고 그건 정확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어요. 네. 이종석 장관이 그 결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데 판단하기에 야 사단장까지 이렇게 그 징계하기는 무리가 된다. 8명을 다 하려니까 너무 네, 그러니까 많다는 사인해놓고 나서 다시 고민을 해본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대통령한테 나중에 보고를 했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이종석 국방부 장관서에서 나올 얘기지. 네. 그걸 갖다 카다라 통신 얘기 듣고 뭐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전부 이게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이거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이 경로한 게 직권남용입니까? 네. 경로했더라도. 네. 근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걸 빌미 삼아서 정치 공세로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까지 대정부 질문에서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걸 보면은 이분들은 뿌리 깊게 대선 불복의 DNA다. 그 자체가 저는 반민주주의라고 봐요. 아, 그렇죠. 선거 결과를 갖다가 왜 저기 승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하는데 본인들이야말로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또 선거 결과를 뒤엎으려고 돈 봉투 돌리고 이런 반민주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맞아요. 동의할 수 없고요. 이건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반면 어떻게 보면은요, 그 이제 의원들이 막 의석에서 막 이렇게 그 하고 하는 것은 네. 그렇지만은 국무위원들이 또박또박 이런 것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어제 보면 이제 국회의장이 재밌는 말을 했는데 하도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싸우니까 아니 초등학교도 반상회에서도 안 이런다라고 한마디 하셨는데 지금 뭐 물론 항상 국회가 시끄럽고 그렇긴 해요. 근데 지금 국회는 보면 정말로 양편으로 딱 갈라져 갖고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뭐 대화도 없고 타협도 없고 오로지 싸움밖에 없는데 네. 아 이제 국회에 참 좀 사람들이 이제 질릴 대로 질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17대 때부터 네. 그 탄돌이 국회요. 네. 108번내 네. 초선. 그때부터 이제 자기 목소리,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은 무조건 흔히 하는 말로 지르고 보고 네. 막 삿대질하고 네. 이런 게 있는데 계속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18, 19, 20, 네. 21대 국회 와서 아주 극에 달한 네. 거예요. 극에. 그렇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미향 의원이 네. 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에서 조총련이 지금 주최한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지금 매국행위했다 이런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요. 이제 저는 이런 이 윤미향 의원 부분에 관해서는 조선일보를 다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네. 조총련 네. 총련 네. 여기는요 그냥 그 제1동포의 어떤 그 결사체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네. 북한의 정부 기구에 준하는 그런 단체예요. 네, 그리고 맞아요.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북한 인민대의원 있죠. 네. 거기에 이 조총련 소속으로 3명인가 5명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그 일본 지부예요. 그러니까요. 거기가. 그렇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 행사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갔다?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행사에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놓고도 아무 잘못 없다고 얘기하고요. 가만히 앉아만 이건 있었다. 제명시켜야 돼요. 네. 국회의원 뭐 국회윤리위원회에서 네. 제명시켜야 되는 사유라고 말도 저는 봐요. 달라졌어. 이분이 처음에는 이 민단이 초청을 안 해서 갔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민단 행사를 몰랐다 그러고 예. 조총련 행사가 촌만 올렸다 그랬지만 사실 거기서 조총련 간부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그랬어요. 그거 다 듣고 앉아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 반국가 단체로 네. 우리 법률상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있는 그 행사에 북한 그 지부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거기서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는데 네. 그걸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루 일어나서 나와야지. 그리고 애초에 안 가야죠. 그리고 그 접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돼요. 그게 남북 교류 협력법인가 네. 그것도 위반이라면서.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말 시원하게 했더라고요. 뭐요? 법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법 색깔론이 위반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색깔론이 아닙니다. 북한 인사 접촉하면 네. 사전에 신고해야 되고 그 예상 못하게 만나서 사후에라도 신고를 바로 해야 돼요. 네. 그 조총련 초청 없이 스스로 찾아갔다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초청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은 뭐 하러 간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이제 그 좌파 네. 친북 인사들하고 네. 엄밀히 다 사전에 막 논의들을 해가지고 어. 거기 한번 가자. 이래서 이 국회의원을 이용해가지고 막 외교부 우정까지 받아가면서 그리고 그러니까요. 정 의원인가 뭐 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 같이 데리고 갔, 이사장까지.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친북 좌파 인사들하고 사전에 논의해서 간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아니 들더라고요. 민단이나 그냥 네. 우리 쪽에서 하는 많은 좀 공식 행사 있는데 그건 굳이 안 가고 왜 이랬는지 그러니까. 이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친북 좌파 네. 이렇게 서민 대중이 전부 다 공평하게 못 살게 되는 그런 사회주의 사상에 처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럼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고발도 들어갔고 제명하자 징계안도 들어갔는데 뭐 그리고 각종 뭐 법 위반도 되게 많아요. 뭐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허위공문서 작성 뭐 등등 많은데 뭐 이거 다 차치하고 이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국회 윤리 차원에서 네. 진짜로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하.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국회의원 제명 사유에 해당된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 질서에 헌법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반국가 단체 네. 그 행사에 가가지고 그리고 이걸요 저는 또 하나의 이념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문제, 윤미향 이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서 색깔론으로 몰면서 무슨 메카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메카시즘 이념 반공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 네. 의 정체성의 문제라니까요. 네. 우리 국체의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은 헌법 질서에 반하는 그다음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배하는 그런 그 단체 그런 행사에 갔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준엄하게 객관적으로 이게 논의해서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행위가 이제 잘못된 행위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친북 좌파들은 그게 다 이제 흔히 말하면은 간첩들 좌파 인사들은 혁명 대열에 참석해서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 옳다고 가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네. 온갖 간첩단이 다 나고 민노총 간부들은 줄줄이 다 간첩 혐의로 붙들려가고 도대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지금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국정원에서 국회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지령을 받고 후쿠시마 오염수 네. 이게 전부 선동 집회에 참여해라 독려하라고 이 지령이 있다고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요? 정말 그리고 민노총 간부들은 그 다 가서 접촉하고 네. 지금 처벌 지금 재판에 해부되고 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나몰라라고 가만히 놔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곰팡이 막 이렇게 퍼져 나가듯이 문재인 정부 5년간에 네. 친북, 종북, 주사파 이 인사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수사 못하게 대공수사권 딱 막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일당이 되고 과반이 되고 막 일당이 되고 그러면은 그 부분도 저는 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야, 근데 민노총 간부도 일부 보면은 네. 그분들 김정은, 김일성한테 충성 맹세하고 뭐 우리 뭐 초 회장님을 위해서 뭐 목숨을 바칠 듯이 해놨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반인권제이고 실패한 체제이고 네. 인민들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사람한테 무슨 충성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아마 1980년대 잘못된 생각 한번 주입받아갖고 아직까지도 미몽에서 못 깨어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석기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그 후에 민주당 이재명 의원 이해찬 전 대표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찬 전 대표가 그 이재명 단식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파시즘이라고요. 파시즘이란 단어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그 자경화된 그런 의식 속에서 80년대 그 의식 속에서 쭉 청년기부터 보내온 몸에 밴 사람들이 하는 용어예요. 네. 예. 자, 이제 뭐 이 김만배 씨 얘기로 한번 가보시죠. 네. 이 최근에 또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아주 그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 김만배 씨가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호영 씨를 봐줬다. 커피 타줬다. 사실과 전혀 다 맞지 않는 이런 얘기를 이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하고 인터뷰에서 얘기해서 그걸 또 기사화 시켜갖고 그걸로 대선 3일 전에 그 기사화돼서 아주 파문을 일으켰는데 예. 그게 다 거짓이 이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야 근데 이거 정말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 국민 주권 찬탈 행위다. 네. 이게 가짜 뉴스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요. 네. 우리 국민의 선거 권리 이 주권을 완전히 뺏어가 버리는 예. 그래서 선거 결과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네. 그런 희대의 조작 정치 조작 사건이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 현재까지 중에서 최대의 정치 조작 사건이다. 이거 가짜 뉴스 차원을 뛰어넘는 네. 그런 겁니다. 방금 배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김만배가 그냥 거짓말로 지어낸 그냥 거예요. 지어낸 거예요. 완전히 지어낸 겁니다. 지어내버렸어요. 지어내가지고 조우영 씨한테 야 이런 거 갈 때 이게 김만배가 지어내가지고 이제 신앙님 씨하고 인터뷰 가짜 인터뷰 하지 않습니까? 시켜서 그래놓고 나서 조우영 씨한테는 야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너 알아서 대비해. 그러면서 그 하천 동이고 육홍과 네. 돈 그러니까 한 거 아닙니까? 같이 연결돼서. 그리고 미국에 도망가 있는 남욱한테는 야 이런 얘기가 나면 혹시 검찰 조사 받으면은 윤석열 커피 들었다고 그래. 그렇죠. 이렇게 다 지시한 거예요. 다 지시한 거. 맞아요. 예. 아니 생짜배기 거짓말을 다 시킨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JTBC 같은 경우에는 남욱이 나중에 그 검찰 조사 받았잖아요. 네. 처음에 조사 받았을 때는 이제 이 김만배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예, 들었다. 그런 얘기 들은 것 같다. 들은 것 같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문재인 검찰입니다. 문재인 검찰에서 조우영 씨를 조사를 했어요. 네. 조우영인데 조우영은 진짜 모르니까 나 윤석열 검사 만난 적도 없고 예, 네. 만난 그런 적이 적 전혀 없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문재인 검찰이 조우영하고 남욱이를 대질시켰어요. 그렇죠. 대질을 시켰는데 남욱이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남욱이가 진술을 바꿨거든요. 바꿨죠. 근데 나도 모르겠다. 그렇죠. 네. 근데 이 후에 진술은 빼고 앞에 진술 있죠. 그렇죠. 이걸 JTBC가 보도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완전히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네.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론 기관까지 다 동원된 네. 희대의 지금 공작 사건이라니까요. 네. 언론 기관이 어떻게 그걸 예. 저기 가담합니까? 그렇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JTBC 경향 이런 데들이 네. 이거를 그냥 그대로 다 베껴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님 이 뉴스타파 보도를. 근데 그러면 조우영 씨한테 확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베껴 썼다가 나중에 확인을 들어가는데 조우영 씨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싹 무시했어요. 아예 보도도 안 했어요. 조우영 씨는 30분 동안 설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적 없고 난 만난 적도 없고 아예 그런 일도 없고 부산저축은행 이거랑 관계도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단 한마디도 안 넣었다는 거 아니야. 오로지 김만배 얘기만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언론이 아니죠. 언론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언론인들 좀 그 재연수 교육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재 윤리를 지키기 위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럼 김만배는 이렇게 얘기 주장했지만 뉴스타파에서 네. 조우영은 아니라고 했다. 예. 이렇게 뒤에 그만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 써줘야죠. 당연히 써줘야죠. 우리 그렇게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안 써주니까 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범죄에 가담한 행위예요, 이게. 가담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JTBC 기자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우리가 전화해서 당신 아니 그렇게 조우영이 다 얘기했다는데 왜 당신 안 썼니? 라고 하니까 아니 난 김만배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조우영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아니 조우영은 직접 네. 당사자고 김만배는 전원자잖아요. 근데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그 조우영한테 들었다는 김만배 얘기를 어떻게 먼저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네.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네. 또 다른 뭐죠? 그러니까 복수에 뭔가 증인이 있으면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복수의 증인이 아니에요. 이건 증인은 조우영 한 명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그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네. 기자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예. 거죠. 네. 그리고 언론하고 언론인 네. 이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만배 프로카가 네. 조작한 건데 제가 근데 정당 네. 민주당이 가입했잖아요. 민주당이 막 성명서 막 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2021년 9월 달에 주간조선이 대장동 사건을 최초로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세히 보도. 네. 그러니까 김만배가
딱 준비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뒤집기 위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 몸통을 이재명 그 윤석열로 게이트로 만들기 위해서 바꾸려고 공작이에요. 그러니까 황야로 멀리 나가겠다 한 네. 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가담됐고 맨 나중에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조호영 씨를 그 언급한 날짜를 보면은요. 어찌 보면은 이미 알고 있었던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만배형한테 들은 거겠죠. 예, 정확하게 김만배하고 둘이 이미 이 시나리오를 다 알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윤석열 몸통은 윤석열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또 만배형이 맨날 그러잖아요. 이재명이 다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쪽으로 가야 돼. 황야로 가야 돼. 황야로 멀리. 그렇죠. 이게 뭡니까? 그냥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로 가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결국에는. 형이 그렇습니다. 광야로 끌고 갈 테니 모른 척해라. 그러니까 너는 모른 척해. 그리고 나중에 여기 사실이 드러나면 그런가 보지 뭐. 이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재명이 있는데 저쪽 윤석열한테 몰아갈 테니까 너는 모른 척해. 이 말 아닙니까? 이 말. 나중에 드러나면 뭐 아니지 뭐. 그러니까 이게 공작이 아니고 뭡니까? 네. 완전한 공작.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 성명이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걸 자꾸 이제 그 윤석열 몸통이다 그러면 대장도 몸통이라면 역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시점을 보면은요, 뉴스타파 나오기 전이거든요. 네, 전에 이미 그러니까 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정황 증거 의심이 그렇죠. 가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수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어쩌면은요, 네. 이재명 대표가 네. 지금 완전히 이 김만배 신앙님의 이 조작 사건, 네. 김만배 조작 사건을 맞불하기 위해서 저 단식을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안 했더라도 이게 터지면 이제 그래서 단식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는 네.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신앙님 씨가 김만배 씨한테 1억 6,500만 원을 받았는데 책 3권에 값이다. 책값이다. 이게 훈민정음 무슨 본인가요? 옛날? 어? 이렇게 비싼 책이 있나? 이야, 나 이렇게 비싼 책은 살다 처음 봐요. 뭐가 봐도 네. 짜고 친 고스톱이고 정말 국민 우습게 아는 그 둘런대기인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야, 그러니까 그 창피한 줄 아는 신앙님 씨 저도 개인적으로도 아는데요. 저도 잘 알아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 언론노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근거도 없는 이거 보도해주는 대가로 1억 6천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를 대가로 해서 이 남들이 쉽게 안 하는 거 내가 해주니까 너 많이 내놔. 그걸 갖다 책값에다가 그냥 하자. 그래서 부가세까지. 제가 볼 때 이건 16,000원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배형은 뭐든지 만배요. 16,000원에 만배 1억 6천만 원. 1억 6천이네요. 만배형. 무조건 만배입니다. 아, 저도 제 책도 하나 좀 사주지 그래. 저도 책이 있는데 제 책도 16,000원 안 하는데. 참, 전 살다 1억 6천만 원짜리 책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요, 이건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언론기관, 그 다음에 사실은 또 문재인 검찰도 네. 그 조호영 진술 듣고 다 숨겼잖아요. 네.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기관, JTBC를 포함한 네. 언론기관, 그 다음에 문재인의 검찰까지 해서 김만배 물론이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다 가세한 우리 주권 찬탈 정치 공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 정부 검찰이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 그동안 자기들이 얼마나 언론 정의를 하는 듯이 얘기했던 곳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완전히 짜고 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JTBC 기자 어디로 간 줄 아세요? 퇴직하고 뉴스타파로 갔어요. 참나. 웃기는 일이에요. 정말 언론의 기본도 다 어기고 희한한 보도해놓고 지금 어디로 도망갔냐? 뉴스타파로 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방통위원회가 소관 업무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언론 기관이잖아요. 뉴스타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 네. 그다음에 그 존폐에 대해서도 이 법적인 걸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이거 생각합니다. 정말 손배 걸면요 어마어마하게 걸릴 수 그렇게 있어요. 해야죠. 이거 지금. 예. 이거는 정말 정치 권력과 그리고 부패한 그 건설업자와 예. 그다음에 언론이 어떻게 막 한 뭉치로 그냥 같이 갔다는 느낌이 네. 드는데 왜 그 채널A
그 사건이랑 비슷해 보여요. 네. 권언유착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네. 예. 채널A 사건도 처음에는 뭐 검언유착이라는데 나중에 네. 권언유착이었잖아요. 결과는. 그래서 진짜 언론기관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그런다 근데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정권이 이렇게 이재명이 정권을 못 잡게 되면은 자기들이 죽을 줄 아니까 네. 막 이렇게 달라들어서 이 공작까지 가담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뉴스타파, 경향, JTBC 다 사과도 제대로 안 받았었죠. 했어요. 사과도 제대로 예. 안 말이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경향신문 보니까 아무 한마디도 안 써놨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막 입에 침을 튀기도 쓰더니 할 말이 없나 봐요. 아, 네. 네, 참, 이게 좀 심한데, 어쨌든 이게 아무리 뭐 대선 때 참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언론도 조금 편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 원칙은 지켜야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못 지켰다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예, 사과를 넘어서요. 네. 사과한 다음에 네. 분명히 법적으로 네. 징계 받을 건 받아야 된다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왜 뭐, 예. 만배 씨, 정말, 좀 이제 좀 그만합시다. 예.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분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루고 하려는지 세상을 어디까지 왜곡시켜서 이 평지풍파를 끝까지 끌고 갈지 정말 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 김만배 조작 사건에서 언론이 가담하고 이렇게 또 정당이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진영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앞으로 미래인 게 사회 정의,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의 그 어떤 문화 창달이랄까 이런 거에서 쟁기질 해야 돼, 쟁기질. 이번에 네.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영삼 원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